7학년 3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긴 여름방학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전입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방학 중에 다른 학교나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부터는 열심히 또 한번 다시 공부를 해봐요. 7학년 학생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이창섭 선생님 3시간 그리고 박광서 선생님 1시간 이렇게 4시간을 나눠서 수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창섭 선생님과 수업한 내용들에 맞춰서 선생님과는 연습과 같은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것 위주로 좀 진도를 나갔었는데 이 학기에는 아예 별도의 한계 단원인 이 통계 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교과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를 잠깐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통계가 어떻게 쓰이느냐. 지금까지 앞선 초등학교 과정까지에는 그래프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느냐 정도 배웠을 거고요. 평균이 무엇이냐 정도도 배웠을 거예요. 의미상으로 많이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통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용어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용어가 어떤 쓰임새를 갖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통계의 자료를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걸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해석해 보겠다.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쓰이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죠. 경제, 사회, 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를 뒷받침해줄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 정리된 걸 가지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든다. 자, 이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펼쳐져서 다양하게 주어져 있으면 그게 한눈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자, 그게 이제 목표라는 거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이죠? 그림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자, 모두 다 그래프라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죠. 그냥 그림이 아니라 어떤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서 데이터를 품고 있는, 이것이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학기 말 정도에 선생님하고 같이 봤던 영상 중에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에서 본인이 데이터 정리를 해서 동그란 형태의 그래프를 만든 걸 봤죠. 수백 페이지짜리를 딱 한두 페이지로 압축을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병사들이 죽는 원인이 전투를 통해서 죽는 것보다는 질병에 감염이 된다. 병균의 원인, 뭐 이런 위생 개념에 철저하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걸 한눈에 딱 보기 좋게 정리한 걸 봤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부터는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걸 배울 거고요. 이후 중학교 2학년, 3학년, 물론 고등학교 과정까지 쭉 넘어가는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걸 확대해서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함수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점점 확대하게 됩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학습 문제를 잠깐 보죠. 첫 번째, 32 이상인 수를 모두 구하세요. 1번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32 이상인 숫자가 뭐냐? 이상이라고 하면 크기도 해야 되고요. 크다와 같다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32 이상인 숫자를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2 가능하죠? 60, 76, 83, 41, 58까지 되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27 미만인 숫자를 구하세요. 자, 미만이라는 표현을 썼죠? 미만이라는 말은 작다예요.
등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27은 포함이 되지 않겠죠. 27보다 작은 숫자는 13, 9, 20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가 있네요.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오렌지 색깔로 칠해 봅시다. 20 이상 60 미만인 수를 구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걸 B금으로 색깔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20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는 작아야 돼요. 여기 표기를 잘못했네요. 20 이상 20보다는 크거나 같다, 60보다는 작다. 그러면 자연수로 치면 20 포함이고요. 60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59까지 숫자입니다. 32 가능하죠. 27 이것도 맞고요. 60 미만이니까 60은 안 되고요. 13 안 되고 9도 안 되고 76도 안 되고 83 안 됩니다. 41, 58, 20까지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개수가 5개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2번을 봅시다. 다음은 민원에 반 학생 20명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2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는 퍼센티지로 나타났어요. 이 퍼센티지는 우리말로 백분율이라고 하죠. 백분율 나누었어요. 몇 개로? 100개로 나누었어요. 전체 자료를 100개로 나누었을 때 얼마만큼의 비율에 해당이 될까? 그러면 20명을 전체를 100분율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 비율이 한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20명을 100명으로 나타냈을 때 한 명에 해당되는 비율은 이건 5가 되겠죠. 한 명은 5%, 두 명은 10%, 세 명은 15%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몇 %입니까? 자, 전체 몇 %냐? 80%와 50%. 시작점은 50%고 끝나는 점은 80%니까 80에서 50을 빼면 30%가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일까? 일단 퍼센티지를 구합니다. 100%에서 80%를 뺍니다. 그러면 20%가 되죠. 그럼 20%는 몇 명일까? 앞서 한 명에 해당되는 숫자는 5%였어요. 한 명은 5%. 그러면 4명이면 20%. 이건 4명이 되네요. 문제 3번입니다. 오른쪽은 어느 날 윤원의 반 교실의 온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예요. 교실의 온도가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의 온도 차이를 구하세요. 자,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것 언제냐? 여기 숫자가 2일 때, 가로 쪽은 시간입니다. 세로 쪽은 섭씨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오후 2시에 기온이 가장 높아요. 25도로. 그럼 가장 낮을 때는 언제일까? 이 꺾은 선 그래프에서 점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경우, 현재는 오전 10시인 것 같아요. 오전 10시일 때, 여긴 숫자가 정확하게 없죠. 근데 왼쪽 이 높이 방향을 읽어보면 칸이 하나, 둘, 셋, 넷, 5칸, 요 5칸에 해당되는 게 5만큼 차이가 난다. 즉 한 칸이 1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온이 18도예요. 18도씨. 그러므로 가장 높은 온도 25도씨에서 가장 낮은 온도 18도씨를 빼면 7도씨만큼의 차이가 생기죠. 다음 두 번째, 교실의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자, 눈으로 보기에도 오후 2시 이후로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2시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오른쪽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해서 2016년 하계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네요.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딴 금메달 개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네요. 금메달 몇 개 땄느냐 확인을 해보죠. 2008년 몇 개나 땄을까요? 쭉 살펴보니까 금메달 개수가 여기 사이점이네요. 이렇게 12와 14의 한가운데네요. 네, 금메달 13개 딴 것 같습니다. 금메달을 가장 적게 딴 경우는 언제냐? 적게 딴 해는 언제냐? 이 막대가 가장 길이가 짧은 경우가 언제인가 봤더니 여기 막대 7인 경우가 있죠. 금메달 7개 땄을 때 1996년입니다. 1996년.
아마 올해까지 포함이 됐으면 올해가 가장 적었던 해가 되었을 텐데요. 좀 아쉽기는 하죠. 이번 올림픽 여름 방학 동안 여러분들 아마 밤잠 설쳐가면서 본 친구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준비 학습 문제를 풀고 이전에 배운 그 학습 내용을 점검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써봐라. 그 두 번째, 이 단원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알고 싶은 내용이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써봐라.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한번 써보기를 바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를 좀 배웁니다. 자, 어떤 건가 하면 여기 줄기와 잎그림, 도수분포표, 이 중에서 이제 줄기와 잎그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 거예요. 자, 아래쪽은 문제고요. 반려동물은 어떤 수명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보이죠?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애완용 강아지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반려강아지, 뭐 반려동물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이 친구 집에는 토끼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앵무새도 철장에 없고 그냥 밖에서 키우고요. 이 친구는 뭘까요? 펭귄도 아니고 고양이도 있고 카멜레온도 있고 뭐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지냅니다. 우리도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지내죠. 집에 보면 반려개미도 있고 반려바퀴벌레도 있고 반려쥐도 있고 뭐 그런 쥐는 바깥에 돌아다닐 수도 있죠. 농담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줄기 그림이 뭔지만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생각열기 부분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몇 페이지죠? 그 다음 페이지인데 교과서 248페이지네요. 교과서 248페이지에 줄기와 잎그림 그리고 도수분포표. 자, 줄기와 잎그림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생각열기 잠깐 보면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8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지금 1m, 1m, 1m 되는 공간 안에 81 마이크로그램인데 이 1마이크로그램은 100만 분의 1g을 뜻해요. 그래서 81 곱하기 100만 분의 1이에요. 자, 이 정도가 있을 때 실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오른쪽은 30일 동안 어느 지역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자, 지금 보면 숫자가 42,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죠. 숫자가 42도 있고 30도 있고 뭐 많네요. 네. 자, 지금 보이는 이 여러 가지 숫자들에 대해서 미안합니다.